자기들 마음대로 조작한다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 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분을 피해자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공부를 못 수밖에 없고 누가 저렇게 거짓말까지 하고 이거는 총칼을 안 들었다 또 이제 쿠데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심각한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민가에 있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해나가 찍은 사람 곽직사의 곽해나입니다. 요즘 너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이 무슨 일인지 이분을 만나서 한번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요, 글쎄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이민을 가신대요. 글쎄 못 가게 할 거야. 이민 가면 나도 갈 거야. 그래서 바리바리 집에서 짐을 싸들고 왔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가지마. 나도 갈 거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예요? 예. 촬영을 좀 하고 있는데? 네네네. 촬영도 지금 저희 예. 상가 보정역에 예. 그 번영이에요. 신고를 하고 부착을 해야 된다, 그죠? 아, 그래요? 촬영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예, 공공 거리인데? 무슨 거리예요? 예. 네. 아니, 여기 공공 장소예요. 상업용 공공 장소를 차하고 도로만 나옵니다. 지금 이 앵글상. KBS인가 말씀하시는 그 팀이에요? 아닙니다. 아니, 이거 너무 당황스럽네요. 이거 당혹스럽네. 이거 제가 너무 목소리가 컸나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나눠보시죠. 들어가시죠. 예. 네, 저분도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주변 일반인 친구들, 좀 어린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국정원 사태,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거야? 좀 약간 이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국정원 사건이 어떤 것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심각성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히 제1조에 우리는 민주공화국 이미 천명되어 있고 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가장 큰 국정원 사건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냐. 이게 바로 그 핵심인 겁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 주권을 행사해서 내 의사를 표명해서 그 결과가 반영돼서 이루어지는 정치 체제 이런 것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한다는 거죠. 무섭네요. 가장 무섭고 있어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 적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거기에 더 커다란 문제가 있죠. 국가정보원이라는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국가의 조직을 그 공무원 조직을 활용을 해서 거기다 그들이 민간인까지 채용을 해서 인터넷상에서 허위 왜곡 정보들을 생산해냈다는 거죠. 이거는 총칼을 안 들었다 또 이제 쿠데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을 활용한 쿠데타. 네네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무서운데요. 무섭고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시사 잡지 이런 거, 그 간행물 이런 걸 좀 보다가 가끔 읽으면 막 숨이 좀 턱턱 막히고 우리나라가 겉포장만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표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 게, 국가기관이나 되게 중요한 기관에서 실수를 하거나 안금 좀 뭔가 외압에 의해서 움직인 사실들이 정보들이 다 이렇게 폐기가 돼가지고 뭐 무죄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말단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한다든지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국정원도 좀 약간 그런 차원의 일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개인 차원의 비리로 몰아간다든지? 초기에 그랬죠. 네네. 결국 경찰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분들이 국가정보원이 일상적인 업무라고까지 했으니까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 그 사이에 노트북, 그 국정원 직원 김씨가 제출한 노트북 하드디스크는 완전히 포맷이 돼버려서 날라가 버리고 없고, 그리고 구속도 안 하고 체포도 안 하고 압수수색도 안 하는 사이에 이미 밖에 있는 김씨 외 다른 요원들이 서버들에 남아있는 포털이나 그 사이트 서버에 남아있는 댓글들을 지우는 작업들을 이제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증거인멸이란 것이 처음 발생 12월 11일부터 어제 오늘까지 그 6개월 내내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물리적 증거들이 인멸되고 이미 담합, 말맞추기, 그리고 어떤 협박이든 보장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술하지 못하게 된 상황들이 된 거죠. 일단 제보자가 국정원 수사관 안에서 있다고 했으면 신원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 어디 가요? 경찰 어디 가요?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들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대선 전까지 아이디 11개를 이용해 올린 겁니다. 정치 사회 이슈와 관련된 글이 12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정부 여당엔 유리하고 야당엔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선과 관련된 글은 없었다고 발표했던 경찰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적극적으로 밝힐 생각이 없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자, 근데요,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어떻게 보이는지 저도 되게 궁금하고 빨리 입장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그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그 말씀 하셨더라고요. 더 이상 제겐 대통령이 아니다. 네. 강한 멘트를 하셨어요. 국정원 알바 몇 명의 그런 인터넷상에서의 여러분들의 행위만으로 당선됐으리라고 보진 않는다. 우리 국민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상황이건 결과에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와는 상관없이 반칙행위,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이런 일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면 문재인 후보 사과하라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정말 자신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피해자라면 빨리 화를 내시라. 당신을 망신시킨 그 사람들에게 질책을 하고 찾아내라고 엄정수사를 촉구하고 이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시라. 몇 번이나 촉구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가장 죄질이 무거운 전 국정원장 원세훈을 구속 못 시키니까 덕을 불구속이야. 다른 분들은 다 덩달아 불구속이니까 덕을 봤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게 국가의 법적 전체를 흔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건 하나로.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 거예요, 진짜? 경찰은 더더욱이나 더 마찬가지. 지금 뭐 4대학 척결한다면서 웃으면서 홍보하고 막 실적 알리고 그러고 저는 그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경찰 조직 전체가 망가졌고 불신의 구렁텅이로 빠져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 한 사람 기쁘가겠다고 4대학 뭐 척결 홍보한다고 경찰관 전체가 거리로 내몰고 막 연극하게 만들고 노래 부르게 만들고. 이게 이런 상황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신들이 경찰에 단속을 당하고 수사를 당하고 할 때 당신들 그럴 자격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거냐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민 가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교수님, 제가 친한 몇몇 사람들한테 표정 교수님이 너무 우리나라 답답해가지고 이민 갈 생각을까지 하셨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더러운 구정물이 있어요. 근데 그 구정물이 더럽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민들이 그 더러운지 모르고 마신다는 거예요. 이미 더럽다라고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꼭 전달해 달라고 그러. 까지 마세요. 가시면 안 돼요. 또 제가 사실 그 이민을 가지 않겠다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그 일베 극우 목사들 중에 저보고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떠나라. 다른 나라 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나 안 가. 내가 왜 가? 그럼 나 안 가. 난 당신들 좋아할 만한 일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아. 선거 개입.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이 사태.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무덤덤해졌을까요? 저는 이제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제 냉소주의. 뭐 투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또는 정권이 바뀌어봐야 그놈이 다 그놈 아니야? 이런 어떤 패배주의. 세 번째가 이제 교육의 문제죠. 지금 우리가 중고등 학생들이 자살을 막 하잖아요. 너무 그 심한 경쟁에 내몰리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다들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뭐 야간 자율학습이나 선행학습, 사교육 이런 부분만 좀 해소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근본적인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네. 자, 그러면요. 이번 발표 아까 뭐 앞에서 쭉 말씀 잘 해주셨지만 이 검찰 결과 발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고 뭔가 이게 좀 더 올바른 법에 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더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검찰 압박하기 위한 우리 뭐 방법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좀 저희한테 대안을 좀. 글쎄요, 일단 관심이죠, 가장 중요한. 관심? 예, 관심을 많이 네네네네. 가져주시고, 본인이 관심이 있으시면 본인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가족과 친지, 친구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고, 네네. 뭐 인터넷상의 글에 뭐 클릭이나 댓글 남기기도 대단히 중요한 그렇죠. 그런 힘이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작은 모임, 서명 이런 게 있다면 참여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분들은 그런 어떤 뭐 기자회견, 시위 이런 것이 시위. 있으면 한번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네. 방법이 되겠죠.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진짜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관심 지속적으로 가지고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 표명해 주시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반려스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기존에도 그러고 그렇죠. 계신 네. 분들이지만 아마 이 영상이 널리 퍼지는 순간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쁘신데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저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많이 조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안 갑니다. 네. 일베가 가라고 하니까 안 가신대요. 좋았어.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반려스 시청자분들에게 저희 늘 마무리 인사는 이렇게 싱긋 웃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거든요. 네, 그럼 같이 이렇게 중앙에 카메라 보고 인사할까요? 네네네. 발시청, 여기 보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곽직사, 곽현아가 찍은 사람, 이유의 주인공, 표창원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반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 안녕. 네.